저는 진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인데요. 혀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손에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저희 흐물흐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부터 이제 사진을 찍어도 사진을 괜히 찍기 싫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별로고 또 화장을 똑같이 했는데도 왜 좀 다르게 느껴지지? 라는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육아를 전념을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워킹맘이신 분들은 더 잘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전 같지 않다. 어플을 써도 뭔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관리가 답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었던 작은 습관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겪어봤던 것 중에 은근히 얼굴을 바꾸던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들 중에 첫 번째로는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여기가 막 뻐근하고 뭔가 조금 두터워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조금 커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를 꽉 물고 자게 되면서 여기 입 안쪽에 안에 살 부분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자면서 이를 꽉 물고 주무실 텐데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힘이 가게 되면서 긴장되고 조금 나중에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 조금 커져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관에는 힘을 빼고 주무셔야지 나중에 우리 얼굴의 근육에도 예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이제 무의식 중에서도 힘을 안 주려고 잘 때 이를 이렇게 꽉 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두 번째로는 옆으로 자거나 한쪽 방향으로 주무시는 버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주무실 때 어떤 방향으로 주무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천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똑바로 자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자는 버릇이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한 대칭으로 생긴 사람은 잘 없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주무시게 되다 보면은 얼굴이 이제 한쪽 팔자라든지 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쪽과 조금 다르게 도드라져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작은 습관들 하나가 쌓여가지고 우리 자는 습관도 얼굴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무실 때 한번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바로 주무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한쪽으로 너무 자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맨날 왼쪽, 맨날 오른쪽이 아니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세 번째로는 림프, 그리고 순환을 시키지 않은 채로 계속 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항상 순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굴만은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내가 얼굴이 왜 붓기가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처질까? 리프팅을 하고 싶은데 왜 푸석푸석하지? 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얼굴만 위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쇄골 밑에 이렇게 그 림프절이 있고 얼굴에는 표피 림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피 림프를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여기에 이제 목을 따라서 여기 이쪽에 림프절로 버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환이 되면서 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푸석푸석한 거, 뭐 탄력이라든지 아니면 붓기라든지 이런 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테틱 샵이나 관리샵에 가 보시면 페이스 관리를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딱 누워 보면은 얼굴을 바로 하시지 않고, 물론 이제 클렌징부터 하시긴 하지만 얼굴을 바로 관리를 안 하시고 이쪽 데콜테라고 하는 쇄골부터 관리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을 순환을 시켜줘야지 얼굴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왜 얼굴만 붓지? 아니면 리프팅 시술을 했는데 효과가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탄력 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푸석푸석한 게 얼굴이 칙칙한 게 왜 이렇게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 한번 이쪽에 순환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네 번째로는 혀 위치예요. 혀 위치. 혀 위치? 좀 의아하지 않나요?
혀 위치가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정을 2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는 제가 중학교 때 급속 교정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걸 하고서 짧게 교정을 하고 끝나다 보니 이게 다시 되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장치라는 것을 잘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게 됐고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구강 검진을 하게 되면서 부정교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혀를 여러분들 보통 평소에 가만히 있으실 때 혀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번 내 혀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실 때 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근데 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우리 영어 발음 L 하는 그 앞니 위쪽에 천장 쪽에 혀를 이렇게 올려서 있어야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우리 혀를 만약에 힘을 빼거나 왜 갑자기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힘을 빼거나 이 혀를 아랫니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는 버릇이 우리가 입을 튀어나게 만들 수 있고 이 하관이 더 처지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치과 선생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걸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면서 맨날 이렇게 혀를 그 혀끝을 윗니 그 위쪽으로, 입천장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있는 버릇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계셨을 때 혀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혀를 계속 아랫니 쪽으로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툭 힘을 빼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리고 천장 쪽으로 올리고 계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입 그 옆 라인을 만드는데 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을 은근히 바꾸는 습관 5번째로는 세안을 할 때 손에 힘을 꽉 주시고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세안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세안을 할 때 꼭 제 스스로 지키는 습관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손에 힘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의 흐물흐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는 거랑 그리고 2번째로는 절대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력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처지는데 내가 일부러 힘을 주면서 아래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안을 할 때 이 2가지를 지키는 편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튕기듯이 이런 식으로 손에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안 닿는 것처럼 물만 이렇게 가볍게 튕겨내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남은 이런 비누들은 가볍게 손으로 힘을 빼고서 하고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2가지만 전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세안을 하실 때 아래 위로 힘을 주면서 막 이렇게 분노의 세수를 하고 계신다면 한번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6번째로는요.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냐면 바로 눈을 비비는 습관이에요. 혹시 눈을 비비시나요? 평소에? 저는 진짜 절대 안 하려고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인데요. 눈을 비비면 저도 진짜 간지러울 때 정말 가끔은 비비긴 하는데 비비면 정말 너무 시원하죠. 계속 비비고 싶잖아요. 뭔가 이게 너무너무 시원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눈가의 색소 침착과 눈가의 주름이 정말 빨리 와요. 그래서 눈을 습관적으로 비비는 사람들을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좀 감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이 그냥 뭐 아토피랑 조금 다르게 예, 눈가가 조금 색깔이 좀 칙칙하고 약간 섀도우한 것처럼 그리고 잔주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정말 간지럽다 그러면 인공 눈물을 사용을 하시거나 세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눈을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비비는 행동은 어릴 때부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가 이 주위가 팬다처럼 뭔가 좀 빨개 불그스름하면서 조금 칙칙한 느낌이 이거는 섀도우 뭐 이렇게 메이크업으로도 잘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비비지 않고 눈을 깜빡하시던지 인공 눈물을 뿌리시던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7번째로는요. 붓기를 방치하는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붓기는 당연히 하루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음식도 먹고 뭐 계속 앉아있거나 뭐 운동을 하시거나 상관없이 붓기가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붓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리 붓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매일 앉아있었어요. 일을 하고 다리가 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붓기를 뭐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붓기를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붓기가 쌓이고 쌓여서 내 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붓기는 그날 해소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엄청 대단한 그런 붓기를 빼는 거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라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뭐 반신욕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션이라든지 우리 샤워를 하고 나서 바디 로션 바를 때 다리 쪽에 붓기가 쌓였다고 생각하시는 쪽에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래도 안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 붓기가 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습관들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습관 8번째로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책을 읽으실 수도 있지만 휴대폰을 보실 때 자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소파에 자기 직전이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서 이 턱선이라든지 목주름에 영향이 가는 자세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되면은 눈가가 좀 칙칙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 자체가 수면의 질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푹 주무시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보는 습관을 안 하도록 노력을 아니면 좀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원래 내 얼굴을 좀 지키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은근히 얼굴을 바꾸는 이런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